안녕하세요. 아이로비 성형외과 이현수 원장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수술 후에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수술 전에 주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수술 전에 꼭 안내받을 때 이제 금식을 몇 시간씩 하고 오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잘 안 지키는 분들이 많으신 건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수술할 때는 특히나 주의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통 수술을 할 때 마취를 하잖아요. 이거는 병원마다 마취 방법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면 마취를 하면서 목 안으로 관을 넣어서 숨을 쉬기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마취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금식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에 혹여나 이제 목으로 이제 관을 넣는 과정에서 이제 혀 뒤쪽이 자극되면은 이제 구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헛구역질을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구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게 혹시라도 수술 중에 이런 구역 반응이 일어나거나 혹은 깨울 때라던가 이럴 때 약간 잠이 덜 깬 상태에서 구토까지 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면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금식은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하려면 조금 이제 참고 이제 물이고 음식이고 좀 드시지 않고 금식 시간 잘 지켜가지고 오시면은 수술을 좀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성분들 발이랑 손톱에 젤 네일 하잖아요. 네. 그거 지우기 너무너무 아까운데 꼭 지워야 되나요? 네, 그것도 뒤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젤네일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억지로 이제 떼본 적은 있거든요. 그 떼는 거 되게 어려운 것도 알고 억지로 떼는 거 아닌 것도 알고 있어요. 가가지고 막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건 아닌데 가능하면은 다 떼면은 더 좋고 저희가 수술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잠들어 있는 상태잖아요. 마취의 이제 깊이가 더 깊을수록 숨을 잘 안 쉬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수술 중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거든요. 확인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손에다가 아마 응급실 가보시거나 아니면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손이나 발에다가 이제 손톱에 이렇게 집게 같은 거 살짝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수치를 확인하는 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산소 포화도를 확인을 하는 건데요. 숨을 얼마나 잘 쉬는지 이거를 체크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서 이게 간혹 가다가 이제 이 수치가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그 경우에는 얼른 응급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 한 번씩 있는 일이거든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거니까 반드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 직전에 술, 담배 과하게 하면 안 된다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담배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사실 수술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문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안전하게는 수술 전에 4주, 즉 한 달 정도는 이제 담배를 끊는 게 상처 회복이나 이제 수술 후 회복 과정에 가장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더 길게 끊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가능하면 하루라도 안 피는 게 이제 피는 것보다야 좋겠는데, 근데 가능하면 좀 더 길게 끊어주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 그 술도 수술 전에 마시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건가요? 이것도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금식을 지켜달라라는 것과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정말 수술할 때 보면은 가끔 막 누웠는데 저희가 마스크 쓰고 환자분도 이제 마스크 쓰고 있는데도 술 냄새가 올라올 정도로 전날 이제 과음을 하시고 오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제 아무래도 수술하니까 그날은 일 안 하고 그러셔서 이제 전날 즐겁게 놀다 오시는 경우들이 있겠는데, 근데 이 경우도 정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저도 몇 번 본 적도 있고, 술 마시면은 우리 어때요? 다음날 일어나면 속이 어때요? 굉장히 메스껍잖아요. 좀만 건드려도 정말 구역질 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환자분들도 자기 의식이 떨어진 상태에서 목에 관느려고 건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토하시는 분들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술 전날에는 가급적이면은 술도 조금 피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집에서 좀 편하게 지내다가 오시는 편이 수술 후 회복하는 데에도 훨씬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술 일주일 전에는 꼭 영양제 같은 거 먹고 있으면 끊어달라. 그 영양제는 어떻게 몸에 좋은 건데 수술할 때 안 좋은 건가요? 꼭 드셔야 되는,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약이 아닌 부가적인 것들은 가능하면 끊어달라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인데요. 보통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먹는 영양제, 일반적인 영양제 중에서 뭐 성분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수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피를 묽게 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피를 묽게 해준다 이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혈액순환도 좋게 해주고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큰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절개도 크고 안에 박리하는 범위도 크기 때문에 피가 잘 날 수 있어요. 출혈이 많고 잘 안 먹겠죠. 수술하는 과정에서도 피가 많이 나면은 이 수술 시야도 확보가 안 돼가지고 수술도 더 어렵고, 그리고 수술을 잘 마치고 나서도 잘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흉살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혈전이 안에 고여가지고 그걸 제거해줘야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드셔야 되는 약들이 아니면 가능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병이 있거나 해서 이제 이 약은 내가 꼭 먹어야 하는 약인 것 같은데 근데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미리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서 그 약을 꼭 먹어야 하는 약인지 전날까지 먹는다던가 당일 아침까지 먹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드릴 테니까 뭐 잘 모르시겠으면 꼭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은 수술 전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수술 전후 주의사항들 저희가 안내드리는 것들 설명을 잘 들으시고 잘 지켜주셔서 수술 전후로 안전하게 그리고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